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지금 포기하면 들인 돈 다 날라가지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거가 뭐죠?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할 시간입니다.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주시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손실회피 성향과 관련된 매몰비용 오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매몰비용 오류요? 예,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예. 우선 손실회피 성향이야 말 그대로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니까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럼 매몰비용 오류는 뭐지 하고 용어에 대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죠. 매몰비용 오류가 흔한 말은 아니죠. 예, 우선 그 매몰비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매몰비용은 쉽게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돈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이미 사용된 돈은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식사 비용으로 밥값을 지불했다면 그 점심값은 이미 지불되었으니까 음식을 뱉어낸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예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몰비용이라는 게 투자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개발해서 상용화하지 못한다면, 이 못한 상태에서 개발을 중단하게 되면 그 투자한 돈이 전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뭐 다 매몰돼 버린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몰비용이란 뭐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회수 불가능한 돈이라고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미 사용되거나 지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인데, 네. 실제로는 이런 매몰 비용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제약받거나 지배되어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 아들리 하키스는 개인적인 결정에서 매몰 비용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50% 정도 된다는 심리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사용한 돈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현재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인데, 예를 하나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빌린 책을 3분의 1 정도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건 뭐 재미도 없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내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이럴 때 해야 할 옳은 행동은 당장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더 유익한 다른 책을 보는 행동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책의 3분의 1을 읽는 동안 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죠. 예, 시간이 아까워서 손도 못 놓고 나머지 부분도 의미 없이 억지로 읽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경우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재미없는 영화를 중간에 못 끊고, 네. 이미 지불한 영화 티켓 값이 아까워서 끝까지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다 보거나, 아니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졸고 앉아 있는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뭘 하기 위해서 쓴 노력이나 시간도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돈이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예. 이미 쓴 비용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실제로 자신에게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에 매몰 비용의 오류의 예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경우의 예도 있는데요. 네. 이번 경우는 돈의 개념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새 한참 야구 시즌이기도 하니까 야구를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예. 캔들피그님이 만약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열렬한 광팬이라고 가정하고요. 예. 이번 주말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은퇴 경기 티켓을 제가 공짜로 선물한 겁니다. 예. 당연히 VIP석이겠죠. 아우, 죽이죠. 예.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 야구장에 가려고 하는데 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물론 경기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이긴 한데 예. 굳이 비 오는 날 운전해서 가려고 하니까 귀찮은 상황이죠. 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죠. 예, 가정입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뉴스가 나와요. 예.
이대호 선수가 시합 전에 그런 훈련 중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예. 은퇴 경기에 출전을 못한다는 뉴스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공짜 티켓을 들고 비 오는 날씨에 캔들피그님은 야구 경기를 보러 갈까요? 아니면 가지 않을까요? 제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선물해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갈지 말지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 앞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경기 티켓을 캔들피그님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가정할게요. 아, 예. 예, 비가 내리고 이대호 선수가 출전 안 하는 상황은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앞의 경우나 이번 소개드리는 경우랑 모두 환불은 안 된다고 가정할게요. 예. 공짜로 티켓을 받은 경우와 뭐 한 4, 5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티켓을 산 경우,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직접 경기장에 가게 될까요? 공짜로 표를 받았을 때는 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 같고요. 돈 주고 표 샀을 때는 웬만해선 갈 것 같은데요. 아까우니까. 네. 실제로 티켓을 공짜로 받은 경우나 티켓을 돈을 주고 산 경우에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상황이 같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귀찮아서 경기장에 안 갔다고 가정하면 캔들피그님이 경기장에 가지 않은 이유는 안 좋은 날씨 때문이라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비를 맞아가면서 경기장에 가서 또다시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대호 선수가 출전을 안 하니까 뭐 흥미도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캔들피그님이 경기장에 갈지 말지 결정할 이유는 뭐 안 좋은 날씨와 이대호 선수의 출전 여부지, 공짜 티켓이나 뭐 티켓을 돈 주고 샀느냐 안 샀느냐 뭐 그런 여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핵심은 날씨가 안 좋아서 혹은 뭐 이대호 선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뭐 가기 싫은 거겠죠. 예, 맞습니다. 결국 티켓의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본연의 역할은 똑같은 거고요. 그죠. 어차피 뭐 환불이 안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돈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현재 지금 시점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어차피 야구장 입장 티켓 한 장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동일한 상황이니까 이후에 경기장에 갈지 말지의 행동도 돈의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런 근데 매몰 비용의 오류가 작용되는 일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역시 이런 매몰 비용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아, 딱 그런 케이스겠네요.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해서 평균 주식 단가를 낮추는 게 물타기죠.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20% 올라야 본전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 10%만 오르면 본전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솔직히 물타기 성공한 사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캔들피그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물타기라는 뭐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예. 초기에 투자한 비용에 매여서 추가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예. 결국 이미 지불한 비용, 즉 현재의 시점에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거의 매몰 비용에 빠져서 향후 투자하게 될 투자 행동에 오류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는 결국 장기간의 손실 패키지 여행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예. 가능하다면 컴퓨터 모니터에 내가 체결한 매수 가격에 집착하지 말자라든지 뭐 그런 내용의 포스트잇 하나 써서 붙여 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오늘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대한 개념과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행위가 물타기라고 소개만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바로 다음 시간에는 물타기는 물타기로 극복하자는 물타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이제 연결되는 다음 편을 한번 더 하겠네요. 네. 예, 오늘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돈이든 시간, 노력, 뭐 그런 것들을 쓰는 순간 다시 걷어들일 수 없는 과거의 비용들이 매몰 비용인데요. 이 매몰 비용들이 아까워서 더 많은 매몰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김하백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해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이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는 투자자로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내용을 주제로 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어백 캔들피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